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.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. 신용등급에 관한 강등, 충격파는 어디로 갈까? 무디스 쪽에서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을 했었는데 네. 예상은 했던 바이기는 하고 증시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. 근데 이제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? 제한적일 수는 있는데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생각보다 좀 반등이 셌거든요. 네. 반등이 셌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거래량이 많아서 올라왔다기보단 특정 기업들이 올려준 지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처럼 대내 변수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올 때 올라올 때는 굉장히 찔끔찔끔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. 하지만 내려갈 때는 확 좀 꺾이는 느낌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사실 오늘 시장이 분명히 경제 채널 여러 군데에서는 괜찮다고 제한된 하락이라고 했는데 아마 계좌를 보면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지라고 느껴지실 만큼의 좀 조정의 폭이 나오고 있어서 제한적인 하락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. 수급의 공백 때문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지수의 되밀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. 일단 첫 번째, 외국인들이야 지금 위치에서 그것도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신용등급 하락했다고 하니 당연히 프로그램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프로그램적인 흐름이. 그럼 두 번째, 그 프로그램적인 매도세가 나왔을 때 기관 투자자들, 우리나라 기업, 우리나라 시장 기준입니다.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받쳐줄 만한 그 매도세를 좀 받아줄 만한 주체가 누구일 것이며 그리고 받아주고 있는 섹터가 어디일 것이냐 이 부분을 저는 캐치를 하는 게 지금은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기술주들은 저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 지금을 조정으로 저는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. 대신에 오늘 빠지지 않는 쪽.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,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대내 악재 때문에 기존의 좀 지수 대비 어떻게 보면 아웃퍼폼한 쪽을 좀 보시기보단 그쪽은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. 네. 하지만 이제 그동안 좀 소외됐었거나 그동안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급이 확 몰리지 않았던 종목군들을 저는 지금 추려야 된다. 그 기준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에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여전히 메이저 주체들이 여전히 시장이 힘들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고 있구나.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오늘 지수의 하락에 너무 일희일비하시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에도 잘 버티고 있는 기업들을 잘 추리셔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1분기에 그리고 2분기 초중반에 버텨낼 수 있었던 게 뭐였죠? 지수가 안 좋더라도 방산주가 좋았으니까. 네. 지수가 안 좋더라도 조선주가 좋았으니까. 그래서 내 포트에 방산주와 조선주가 있었다면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 대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경우가 많았었거든요.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는 그 종목이 좀 바뀌겠죠. 계속 방산일 수도 없고 계속 조선일 수도 없겠으니 새로운 어떻게 보면 지수 대비 아웃퍼폼할 수 있는 혹은 방어할 수 있는 업종을 저는 오늘 찾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기준과 어떤 중심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으니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높여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우리가 이게 또 증시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는 사실은 미국 측의 입장이고요. 그렇죠. 국내 증시에서 보면은 정말 낙폭이 좀 확대되고요. 수급도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 시장에서 지켜주는 섹터군들이라든지 대형 종목군들 좀 집중을 해보면서 시장의 전략을 좀 찾아가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원인 자체는 미국의 부채 때문인데 그 부채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많이 생겼던 부채인데도 무디스에서는 강등을 한 이유는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요? 일단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이제 한 단계 내려오는 것뿐인데 사실 만약 이게 S&P라든지 피치사, 무디사에서 첫 번째 나온 하향 조정이었으면 시장의 충격은 더 컸을 겁니다. 하지만 이미 S&P가 내린 상황, 피치도 내려놓은 상황, 그럼 무디스도 충분히 내려놨었어야 됐는데 좀 늦었던 거죠.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 사이에 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. 이것은 너무 뒷이야기를 하는, 우리나라로 치면 뒷북 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코인 시장에 한 번에 확 한번 슈팅이 나왔었거든요. 네. 그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트럼프가 오늘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무디스에 대해서 정말
과감한 또 워딩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한 노이즈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셔야 될 건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얘기를 했지만 작년 이맘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저 PBR이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나왔을 때 네. 지수가 안 좋을 때 저 PBR 관련주들 생각보다 좋았었거든요. 그중에 가장 선두가 어디였죠? 금융, 증권, 은행, 인류업 쪽 아니었습니까? 보험 그쪽이었지 않습니까? 오늘도 여실히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캐치를 하는 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왜 내 종목 안 가지? 내가 사면 또 빠지지? 이럴 게 아니라 올해도 그럼 지금부터도 지수가 안 좋을 땐 결국 또 시장은 저 PBR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다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포트 안에 제약바이오 대형사가 한 종목 있던지 아니면 저 PBR 관련 종목의 대표적인 금융주들, 뭐 KB금융이라든지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화재라든지 이런 쪽을 한번 포트에 편입을 해 보시려고 고민을 해보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아요. 시장의 악재가 이제 크게 있었을 때는 오히려 저 PBR 관련주들 위주로의 좀 수급들이 집중이 됐었습니다. 그런 패턴이 지금 시장에도 당분간은 펼쳐질 수가 있어서 시장의 이런 색깔을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환율적인 영향력도 네.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. 오늘 환율 자체는 그래도 안정권이라고 느껴집니다. 1,400원 선 살짝 아래이긴 한데 이게 환율의 영향이 좀 더 있을까요? 일단은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증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만약 미증시가 좀 낙폭이 커진다. 네. 지금 좀 불편한 건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1% 넘게 하락을 좀 하고 있거든요.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선반영을 받고 있어서 여기서 나스닥의 어떤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된다면 내일 우리나라는 오늘 먼저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. 하지만 이제 밤에 열리는 미국 증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쏟아지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차익 매도 물량을 또 동시에 쏟아내게 되면 당연히 환율 시장의 변동은 있을 가능성은 열어둬야 됩니다.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증시 뭐 환율이 좋았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나빴다 그래서 빠져나가고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빠져나갔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에 저는 크게 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카드는 미국이 하나 쥐고 있습니다. 연준 의장이 그렇네요. 금리 인하만 한번 해주면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다수의 어떤 악재들이 한 번에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완전히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.